이 레시피 자체는 일단은 커피를 우리가 추출할 때, 세팅을 할 때 아주 좋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영상 컨텐츠 한번 찍어보고 있는데 뭐냐면 핸드드립 레시피 분석 컨텐츠입니다. 이 브루잉 대회들에서 이 세계 브루잉 대회가 있거든요. 월드 브루어스컵이라고 대회에서 바리스타분들이 쓴 레시피나 또는 시중에 많이 알려진 일반적인 레시피들이 있어요. 그런 레시피들을 제가 가져다가 조금 분석해보고 또 그 레시피에서 분석을 하면서 나오는 여러 결과들이 있겠죠. 그걸 여러분한테 알려줌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레시피를 사용해서 응용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각 레시피마다 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레시피를 봤을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일본의 테츠 카츠야 바리스타님의 세계대회 레시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테츠 카츠야 바리스타님은 2016 브루어스컵에서 이 레시피로 우승을 하셔가지고 이 레시피가 많이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 또 그게 아시아 최초로 우승을 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시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제가 이 레시피를 딱 봤을 때 느꼈던 점은, 이 레시피 자체는 일단은 커피를 우리가 추출할 때, 세팅을 할 때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커피 세팅을, 이 관점을 저희가 배울만 해요. 어떤 아이디어가 엄청 좋거든요. 제가 이따가 그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이 레시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추출 비율 같은 경우는 1대 15의 비율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약간 응용을 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 레시피는 1대 15고, 테츠 카츠야 바리스타님도 20g의 커피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20g 커피를 보통 사용하거든요. 한 잔 내릴 때 1대 15 비율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자를 굵게 설정을 하는 레시피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커피에 따라서 또 아이스는 조금 더 곱게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하시냐 아이스에 따라서 입자를 다르게 설정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던 레시피보다는 조금 더 굵게, 그래서 이따가 실습을 할 때도 제가 조금 굵게 설정해서 먹어볼 거거든요. 그게 중요하고, 이 세 번째가 이 레시피의 핵심인데, 이게 제가 아까 여기 빨간색으로 쓴 이 커피를 바라보는 관점이 엄청 훌륭했던 레시피인데, 제가 분석했을 때는 40대 60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300g을 붓잖아요. 20g이니까 붓는 양이, 이 300g을 앞쪽에 40%, 뒤쪽에 60%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0%니까 앞에 120g이죠. 그리고 뒤에는 180g의 물이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 이 앞쪽의 40%는 커피의 산미와 단맛을 구성하는 부분이다 라고 설명하시고, 이 뒤에는 커피의 농도를 결정하는 구간이라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 관점이 엄청 새롭기도 하고, 또 이제 커피를 잘 아는 분들은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커피를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이론적인 걸 설명드리면, 우리가 커피는 초반에 대부분의 성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쪽에서 커피가 갖고 있는 신맛이나 향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단맛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향적인 요소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했을 때, 앞쪽에서 대부분의 성분이 나오고, 이 뒤쪽, 이분이 판단했을 때는 40% 이상을 그 뒷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커피 맛에 영향을 당연히 주지만, 어느 정도 커피 성분보다는 대부분이 그냥 물이다 보니까 농도를 희석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이거를 적용해서 레시피를 다양하게 너네가 짤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응용해서 다양하게 짤 수 있다라고 만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어떤 생각으로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이 앞에 120을 여러분들이 쪼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 개로 쪼개는데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60, 60으로 쪼갤 수도 있고, 50, 70으로 쪼갤 수도 있고, 70, 50으로 쪼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설명을 보통 하시냐면, 이 뒤쪽에 숫자가 클수록 단맛이 좀 더 집중된다. 그리고 앞쪽의 숫자가 클수록 조금 더 이 커피에 산미가 집중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테스트 해봤을 때 좀 다른 결과가 나올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 뒤쪽에 물을 많이 붓게 되면은 당연히 추출 타임도 조금 늘어나게 되고, 우리가 초반에 커피의 향과 산미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산미적인 부분보다는 뒤쪽에 좀 단향들, 이런 부분들을 더 뽑아내기 때문에 뒤쪽에 물을 많이 부으면 커피의 신맛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맛이 조금 더 추출이 될 거다, 이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테츠 카츠야 바리스타님의 레시피 말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20에 300 짜는 레시피를 할 때
이런 레시피 많이 짜거든요. 예를 들어 누가 이렇게 레시피를 짰어요. 뜸들이기 50g 하고 그 다음 90, 80, 80 이렇게 붓는데 어떤 사람이 저 이렇게 안 붓고 50에 여기서 10씩 빼가지고 이렇게 부으면 안 되나요? 앞에 더 많은 양의 물을 부으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물을 붓게 되면은 이 커피가 조금 더 커피의 산미가 강조되고 좀 더 깔끔한 근데 바디는 조금 가벼운 커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커피의 성분을 조금 덜 뽑게 되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또 앞쪽에 물을 많이 부으면 물량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추출 속도도 조금 빨라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붓게 되면은 앞쪽에 물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추출 속도가 조금 초반에 비교적 빠르고 그래서 커피 성분을 많이 끄집어 나오기보다는 조금 덜 가져와서 커피의 산미가 조금 더 돋보이는 커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이 앞에 70을 부을 때 이게 뜸들이기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조금 잘못 붓거나 또 너무나 많은 양의 물을 앞쪽에 이제 붓게 되면은 조금 과추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따가 이건 제가 조금 해보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 중요한 구간은 이 구간입니다. 커피의 농도 구간.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이걸 만약에 한 방에 부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가장 연한 커피가 나오게 돼요. 아까 여기서도 설명드렸죠. 많은 양의 물을 부으면 떨어지는 속도 자체가 엄청 빨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따가 이 구간마다의 간격을 45초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실제 바리스타님이 쓰신 레시피처럼. 근데 이거는 그냥 그 45초 구간이 아예 없는 거죠. 여기 다음에 그냥 180을 한 번에 붓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피가 연하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60, 60, 60 차수를 늘릴수록 1, 2, 3 차수를 늘릴수록 커피가 진해집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나 진한 커피 좋아하니까 차수 엄청 나눠야겠다. 180 그냥 한 6으로 나눠서 30, 30, 30, 30, 30 이렇게 부어야겠다. 6번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진해지는 건 맞는데 문제가 써집니다. 이 레시피의 장점은 관점이 제가 좋다 그랬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초보자한테 산미 단맛과 농도로 너 마음대로 결정해라 라는 레시피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실 점은 이 구간이 커피의 농도만 결정하는 구간은 아닙니다. 여기서 커피의 부정적인 맛들이 나오게 돼요. 언제? 뒤로 갈수록. 그럼 여러분들이 180을 한 번에 붓는 게 아니라 60, 60, 60을 나눠서 부으시게 되면 농도도 진해지지만 부정적인 맛들도 같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맛이 나오게 되면 앞쪽에 커피에서 느껴지던 산미나 어떤 향, 단맛적인 부분들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산미 단맛, 나는 단맛 올리고 농도도 진하게 진한 단맛의 커피 먹어야지 엄청 쪼개서 부으면 단맛이 나지 않아요. 엄청 쓰고 잡미감이 강한 커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농도 희석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들도 수출될 수 있다는 거를 꼭 잊지 않고 이 레시피를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볼 건 뭐냐면 두 가지 레시피를 조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50, 70, 이 앞에 40% 구간이죠. 커피의 단맛, 단향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60, 60, 60 진하게 내리는 첫 번째 레시피. 그 다음에 똑같은 커피를 두 번째는 커피의 산미를 강조, 이 앞에 40% 구간에서 조금 더 가벼운 향을 강조하면서 90, 90으로 조금은 연하게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아까 설명한 것처럼 더 많은 차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뒤쪽 성분이 나올 수 있겠죠. 그게 기분이 좋게 단순히 여운이 길게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부정적인 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차수가 짧다 보니까 여운이 짧거나 좀 좋게 말하면 깔끔하거나. 그럼 만약에 이 커피가 정말 베스트로 나온다면 제가 의도한 대로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단맛이 너무나 잘 나오면서 바디도 무겁고 여운까지 길게 이어지는 기분 좋은 단향이 그렇게 나올 거고, 이 2번 레시피는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온다면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밝은 향과 산미가 살면서 아주 클린하게 떨어지는 커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비율을 사용한 건데 붓는 차수에 따라 또 그 물의 배분에 따라서 이 하나의 커피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고, 둘 다 될 수도 있는데 하나는 좀 이상하게 나고 하나가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실제로 제가 내리면서 한번 먹어보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용할 커피는 파스텔 커피웍스의 이제 과테말라 커피인데, 요거 캐릭터 특징은 적혀있는 걸로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꽃향과 어우러지는 허브의 향미, 천도복숭아의 산미, 구운 곡물의 고소한 향, 그 다음에 깔끔한 단맛,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단맛이 엄청 좋아요, 커피가. 근데 산미도 나쁘지 않거든요. 저희 교육장에서 먹었을 때는 감귤톤의 산미까지 올라왔는데 딱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레시피를 비교하기 좋은 커피여서 얘를 골라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단맛 위주로
한번 추출을 해볼 건데, 커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g의 커피를 사용을 할 거고, 입자는 평소 제가 쓰는 것보다 조금 더 굵게 설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초 간격으로 부을게요. 모든 간격은. 자, 그럼 첫 번째 50g의 푸어부터 들어가 볼게요. 그럼 45초 뒤에 70g의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타임 간격에 따라서도 커피 추출이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것이 뜸들이기 30초에 뭐 그 이후에도 30초, 뭐 40초 간격으로 많이 부으시는데, 이 45초 간격을 짧게 하면은 좀 더 커피 성분이 덜 나오게 되고, 더 늘리면은 더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향이 좀 죽을 수도 있고. 45초가 됐고, 너무 강하지 않은 물줄기로 70을 부어 볼게요. 그 다음에 또 45초가 지나면은 60g의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농도 희석 구간으로 60g의 물을, 자, 또 45초가 지나면 또 60g의 물을. 그래서 거의 이 타임은 제가 하는 걸로 했을 때 커피 드리퍼 안에 물이 많이 빠진 상태, 거의 빠진 상태에서 다음 푸어를 들어가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조금 느린 푸어 방식인데 계속 이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푸어를 준비를 할게요. 마지막 푸어를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300g까지 물을 다 부었고, 물을 쭉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3차로 끊어서 붓다 보니까 추출 시간 자체는 3분 30초보다 지금 훨씬 더 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입자를 굵게 조금 풀어주는 방법을 써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따가 하는 레시피는 얼추 그 시간에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물이 거의 빠졌고 추출 시간은 4분가량 나왔습니다. 이렇게 추출이 끝났고, 요거는 잠깐 놔뒀다가 바로 다음 거와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오케이, 린싱을 마쳤고 다시 한번 동일한 양을 넣어주고, 이번에는 이 커피의 산미와 좀 깔끔함을 강조하는, 농도는 조금 이제 연할 수 있는 그 방식을 써볼게요. 처음에는 아까와 다르게 70g의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45초 있다가 50g의 물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쪽에 좀 더 물을 많이 부어서 커피의 산미와 가벼운 향을 좀 강조하는 레시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45초가 거의 됐고, 그 다음 물을 넣어볼게요. 50g의 물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40% 파트는 끝났고 뒤쪽에 60 파트인데 이번엔 60, 60, 60이 아니라 90, 90 두 번으로 끝내겠습니다. 물줄기도 조금 강하게 한번 부어볼게요. 이번에는.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은 것 중에 가장 많은 양의 물이거든요. 210가량의 물을 부었고, 이제 마지막 푸어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붓는 횟수가 다르다 보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추출이 빨리 끝날 거예요. 그리고 뒤쪽은 물을 강하게 계속 붓고 있죠. 많은 양의 물을. 그렇기 때문에 추출 속도가 후반이 더 빨라져가지고 아까보다 빨리 추출이 끝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90g의 물을 부어줄게요. 그래서 300을 맞춰주겠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도 쭉 추출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 이제 맛을 한번 설명드릴 건데, 아까 먼저 내린 이제 1번 레시피 단맛을 좀 더 극대화한 거부터 먹어보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산미를 좀 강조한 거 먹어볼게요. 일단은 온도 차가 있어가지고 비교가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가장 극명한 차이는 뭐냐면, 이 2번 산미 강조한 레시피의 신맛이 훨씬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좀 더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온도가 좀 더 식으면 사람이 신맛을 더 잘 느끼거든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가 식었을 때 1번보다 산미감이 조금 더 강할 거다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뜨거운 상태에서도 산미가 더 오르다 보니까.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 단맛이 어떠냐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애프터에서 이어지는 단향의 길이감은 조금 길긴 해요. 훨씬 더 무겁기도 하고 커피 자체가. 근데 문제는 1번 커피는 뒷부분에서 혀를 약간 긁는 잡미감이 느껴져요. 좀 텁텁한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농도를 진하게 하기 위해서 60% 구간을 3차로 나눠서 우리가 물을 부었지만 60, 60, 60 거기서 부정적인 성분이 조금 나왔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1번이 조금 더 잡미감 때문에 저는 클린컵이 떨어져서, 이 커피는 클린함이 엄청 좋은 커피인데 그 부분이 약간 아쉽다.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산미가 너무 튀어오르는 게 있거든요. 그걸 잡아주는 바디감이라던가 단향적인 부분들이 아쉬워서 2번은 산미가 너무 튀어오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거를 수정을 한다면 1, 2번을 약간 섞어서 앞에 40% 구간은 산미와 단맛을 결정하는 구간은 50, 70으로 가고, 뒤에 농도를 희석하는 구간은
90, 90으로 부어서 단맛은 꽤 나오고 단향은 잘 나오고 뒤쪽에 잡미감은 나오지 않는 방법을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리진 않을 거고 오늘 했던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칠판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한번 정리를 이제 해볼 건데 저희가 실습에서 진행했던 게 1번에 단맛을 좀 강조하고 진하게 하는 레시피를 해봤고 2번에 산미를 강조하고 뒤에를 연하게 하는 레시피를 해봤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단향이 좀 잘 나오고 산미가 나온 건 맞지만 아까 말했던 뒤쪽에 부정적인 성분도 여러분들이 함께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럼 오늘의 이 설명과 실습 결과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앞쪽에 물을 많이 부으면 커피의 산미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변수를 고정하고 한다면 앞쪽에 물이 많을수록 산미가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 레시피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20에 300을 뜸들이기 예를 들어 2배수 많이 하시니까 40g 제외하고 뒤에 260을 여러분들이 나누는데 앞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20, 그 다음에 뒤에를 어떻게 짜고 또는 앞쪽에 한 70, 그리고 뒤에를 어떻게 짜고 이 앞에 붙는 거에 따라서 산미의 느낌이, 산미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거 기억해 주시는 거. 두 번째는 붓는 횟수, 여러분들이 붓는 차수, 그러니까 3차에 부을 거냐 4차에 부을 거냐 2차에 할 거냐 1차 원푸어를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커피의 농도도 달라지지만 커피의 성분을 얼만큼 끄집어 오냐도 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많이 부을수록 성분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분이 많이 나오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맛을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먹었을 때 커피의 잡미감이 나올 수도 있고 다크로스팅 커피는 너무 쓰고 떫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얘는 3차고 얘는 2차죠. 전체로 봐도 돼요. 전체로 봤을 때 이 레시피는 이 40, 60 그거 빼고 보면은 5차 추출 레시피고 4차 추출 레시피입니다. 이렇게 그냥 접근을 해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4차보다는 5차가 농도는 진하지만 커피의 부정적인 성분 또한 많이 나올 수 있다.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테츠카치아님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린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 테츠카치아님의 이 관점을 제외하고 그냥 보더라도 가져가실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앞쪽에 물을 많이 부을 거냐 고르게 부을 거냐 뒤쪽에 많이 부을 거냐 그리고 차수를 몇 차를 할 거냐 그 다음 마지막 추가로 가져가실 거는 이 사이사이의 간격들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오늘은 동일하게 45초 간격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 간격을 45초가 아니라 막 35초 30초 또는 각 구간의 간격을 다 다르게 얘는 30초, 얘는 20초, 얘는 뭐 50초 이렇게 하게 되도 커피의 추출 맛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딱 이것까지만 정리해드리면 이 간격이 길어질수록 커피의 향은 조금 줄어들어요. 밝은 향들은. 대신에 커피의 성분을 더 많이 끄집어 나올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써진다는 거. 반대로 이 간격을 짧게 가져가면은 커피의 밝은 향이랑 산미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커피가 조금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간격이 짧아짐에 따라서 늘어남에 따라서 시간도 달라지지만 물이 이제 고인 상태에서 물을 더 붓는 것과 빠진 상태에서 붓는 거의 차이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설명하면은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 시간에 대한 건 나중에 저희가 또 핸드드립 컨텐츠 할 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에 따른 것도 가볍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테츠카치아님의 세계대회 레시피를 사용한 핸드드립 레시피 분석에 대해 조금 진행을 해봤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뭐 다른 바리스타님의 어떤 대회 레시피나 평소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어떤 레시피가 있다면 좀 많이 쓰이는 저희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서 좀 괜찮은 것, 좀 배울 점이 있는 것들을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도 좀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